안녕하세요. 데킴 채널입니다. 이제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이고 비가 상당히 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 마음은 좀 싱숭생숭한데 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게 흐르지 못했어요. 특별히 테크 주식들은 많이 흘러내렸고 뭐 다운은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걱정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왜 이렇게 또 떨어졌냐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펀더멘털한 기업의 earnings 그리고 future earnings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QOQ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분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연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분기의 실적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분기에 더 잘 할 건가 다음 분기를 보고 이제 더 프로젝션을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거기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좀 자산 운영을 잘 하고 있었던, 뭐 작년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브리지워터의 회장이 레이 달리오도 계속 지금 마켓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쪽에서 좀 전통적인 대가들 쪽에서 마켓이 위험하다는 소리랑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도 새로운 세금들을 많이 매기면 회사들도 이제 어닝스가 줄어들 거고 실적에서 매출이 좀 줄어들 거고 거기서 테크를 리딩한다는 그런 애플도 지금 이제 소송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그 소송 쪽 에픽 게임즈랑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크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픽 게임즈랑은 어느 정도 좀 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져가지고 어떤 피해를 받을까? 피해를 받으면 테크 쪽의 플랫폼 기업들이 좀 생태계를 리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랑 애플이랑 이런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 이 회사들이 타격을 받고 이게 트리클 다운 할 거예요. 이게 메인 리딩을 하고 있는 테크주들의 대장주들이 만약에 이런 큰 세금을 받게 되면 철퇴를 받게 되면 철퇴라고 그러면 좀 이제 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럼버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전에도 제가 럼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럼버가 통나무죠. 근데 통나무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건축 자재랑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부동산 쪽이랑 건설업도 다시 좀 이제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시 좀 타격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부동산 쪽이 이제 거기다 세금도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전의 세금 시스템이 아닌 좀 조정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 홈 오너들도 좀 다시 생각해가지고 홈을 돈을 버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일어나는 거죠.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좀 에셋을 좀 더 다이버시파이 하는 그런 시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지금 넣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그냥 캐시에 시팅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어떤 턴이 와야 돼요. 지금은 마켓 외에 밖에 지금 캐시가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워런 버핏이랑 그리고 월스트리트 막 이쪽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사이드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시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 때 일단 차이나 맞아. 차이나 이건 세 번째 그 원래 말하려는 세 번째는 아니었는데 차이나 콘플릭트도 있어요. 차이나 콘플릭트도 있어가지고 이 차이나 US 텐션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바이두도 지금 좀 좋아 보여요. 계속 이제 깎이고 있고 지금 200불 정도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바이두를 왜 좀 좋게 보고 있냐면 물론 여기는 투자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파이낸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레귤레이션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비디오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저는 파이낸셜 레귤레이터 그런
파이낸셜 서티피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그냥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믿는 거, 그런 주식에 늘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두도 좋게 보는 게 ESG에서 지금 평가를 좀 가장 좋게 받고 있는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 회사 중에서 ESG 레이팅이 거의 탑급이고, 거기에다가 방금 물론 구글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리고 중국에서 좀 이런 모노폴리 하는 중국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테크 기업들의 모네타이제이션 아니고 모노폴리 현상으로 좀 잡으려고 그러면서, 그게 좀 애플을 잡는 이유보다 좀 더 먼저 모범을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정세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철퇴를 때렸고, 거기에서 철퇴를 맞은 게 특별히 뭐 알리바바도 맞았고, 최근에 뭐 핀테크 하는 기업들이 대출을 못 주게 또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그래도 중국이 그래도 2위까지는 올라왔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중국이 그래도 세계적에서, 세계 강국에서 그래도 한 2위 정도 포지션을 오지 않았나, 좀 이걸 픽스가 되지 않았나. 물론 1 컨텐트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랑 미국의 갭은 아직 크죠. 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미국을 좀 장악을 한 그런 스테디한 그로스를 가졌다고 치면, ESG가 요즘에 계속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MSCI ESG 레이팅을 보던가, 아니면 ESG 레이팅이 좀 큰 게 한 3개가 정도가 있어요. 그걸 보면 바이두가 거기에서 레이팅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높고, 전체적으로 좀 평균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ESG에서 펀딩이 이제 계속 될 거니까, ESG가 이 environment가 환경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기업인가. S는 소셜이어 가지고 주위 지역 사회한테 어떤 환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거버넌스는 이제 기업 내부에서 얼마나 직원들한테 잘 대우하고 있는지, 그런 좀 큰 테마예요. 요즘에 ESG가 상당히 중요하고 부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ESG가 부각됐다가 한국에서 좀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ESG가 다 좀 메인으로 되고 있고, 뭐 자산운용, 블랙락이랑 뭐 많은 데서 메인 ESG가 상당히 중요하게, 중요 지표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 지표로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ESG에서 어느 정도 좋은 레이팅을 받고 있는 바이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좀 그래도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바이두 같은 주식 바로 투자는 할 거 아니지만, 저는 좀 계속 전체 장이 방향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막 위험할 때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모든 목소리들이 위험하다는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두 명씩 이제 슬슬 나와서 왜냐면 워런 버핏이 여기에 같이 들어오면 이거는 좀 다른 다이내믹이거든요. 워런 버핏은 목소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들도 많이 듣고, 워런 버핏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장이 지금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약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들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매수점을 좀 생각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계속 떨어지면 그게 슬슬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신 분이 있는데, 5월에 들어와서 많은 걱정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완전 그냥 예측, 그냥 생각인데,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5월 달은 오를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고, 좋은 프라이스를 찾으면 올해의 이익은 5월 달부터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면 올해 이익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어떤 프라이스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중요한 프라이스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스팍도 몇 개 보고 있고, 스팍도 지금 10불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SEC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블랭크 체크 회사들을 사면 물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합병이 안 되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만 10불이랑 조금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2년 안에 합병이 안 되면. 근데 지금 만약에 장이 좀 떨어지고 회사들의 가격이 떨어지면 스팍들이 다시 한두 개 회사들이 이제 더 싸진 회사들을 슬슬 합병을 할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좋은 회사들이 합병이 되면 어쩌면 물론 이제 우리는 초반에 투자를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얼리 인베스터 정도의 느낌으로 좋은 프라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주미아가 좀 오른 게 신기했고 주미아는 계속 31불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빠진 게 상당히 많아요. 네. 빠진 게 많고 펠로톤은 악재가 좀 많은 거 대비해서 95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테슬라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테슬라가 어제 또 3.4% 떨어져 가지고 힘이 많이 빠졌고 텔라다도 계속 빠지고 있어. 180불을 유지해서 그 선으로 한 단계 상승을 이루지 않을까 했는데 163불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힘을 못 내고 있고 Tattooed Chef, TTCF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Tattooed Chef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뭔가 독특한 게 아니고 좀 레디메이드 밀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좀 회사인데 왜냐면 얘들은 뭐 비욘드 미트 아니면 임퍼서블 푸드처럼 새로운 거를 좀 고기를 대체육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커스터머 베이스 본인들의 커스터머 베이스를 늘려나가는 게 아니죠. 물론 그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그냥 베지테리언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비건 푸드는 집 앞에 있는 샐러드 요즘에 저도 먹으면 테투드 셰프 냉동 음식을 사는 것보다 근처에 있는 오늘도 샐러드 먹었는데 근처에 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샐러드 사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테투드 셰프가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더 도약할 수 있을까 궁금증은 있어요. 그래서 좀 내수 경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테투드 셰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글로벌로 특별히 아시아에서 성공은 못할 것 같고 유럽에서도 성공하기에도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게 왜냐면 테투드 셰프는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어떻게 지금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금 느낌상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누가 모든 기업들을 들여다봐요. 전에 들어봤던 거를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 테투드 셰프의 뭐 C레벨급이 하나 바뀐 거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좀 매니지먼트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테투드 셰프는 일단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나눅스 로블록스도 계속 한 IPO 가격 유지하고 있고 팔란티어는 22불? 요즘에 쇼트 포지션이 많아요. 쇼트 포지션도 많고 걱정은 약간 되는데 저는 이제 싸지면 좋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러시할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바심을 갖지 말고 그래서 이번 장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본인의 이토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펀더멘털도 중요해요. 펀더멘털을 봐가지고 기업이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는지는 책정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펀더멘털 오리엔티드면 내가 펀더멘털을 더 그쪽으로 가도 돼요. 기업을 찾을 때, 그리고 고를 때, 선별할 때. 하지만 이것도 있고 개인의 필로소피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철학으로 투자를 하는지, 본인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지 본인의 그 섹션을 찾을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 그룹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만의 펀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펀드를 출시하라는 건 아니고 본인에 맞는 그런 에리어를 찾아가지고 그거에서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벗어나지 말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오래 투자하다 보면 이게 보일 거예요. 내 투자 성향이랑 내가 어디를 투자했는지를 보고 그 이름들을 읽어보면 나는 좀 멀리 보는 투자자다. 멀리 보는 좀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한 기업들을 좋아하는 투자자다. 그러면 나는 좀 더 오래 투자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 철학을 좀 만드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할까? 내가 이 기업들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물론 책이 좋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 책들을 그거는 읽어야죠. 읽는데 그걸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를 왜 따라하면 따라하기 주식 투자 뭐 이런 건 책은 있는데 그거는 안 좋은 것 같고, 본인이 맞는 철학,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게임이 아니라 오래오래 하는 게임이잖아요. 오래오래. 나는 평생 동안 주식하고 싶은데,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얘기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하면, 나는 뇌가 퇴색하는 게 싫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 기억들이랑 내 정보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가장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계속 하고 싶어요. 주식은 오래오래 죽기 전까지 평생 업처럼 그냥 이렇게 놀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기업 보고 얘네들 잘 될 것 같으면 좀 투자하자. 그래서 투자하고, 그리고 뭐 걸린 게 없잖아요. 아니, 걸린 게 물론 돈은 걸려 있는데 얘네들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빼도 되고 잘 된다 싶으면 넣어도 되고, 부담이 좀 이게 current asset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현재 되게 빼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주식을 꼭 찾으시고,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누구 말 듣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시면 늘 기억을 하시고, 실패의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기억해야지 다음에 그 실수를 안 저지르기 때문에 늘 기억하세요. 실패를 레코드에 남겨놓고, 머릿속에 실패하면 전 머릿속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성공한 거는 기억 별로 못 하는데, 뭐 잘된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먹었어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패한 거는 딱 기억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마인드로 투자를 했고 어떤 마인드로 매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매매를 한 거예요. 매수랑 매도를 어떤 마인드로 하고 그때 장 상황은 어땠고 내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런 걸 기억하고 그걸 곱씹으면서 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곱씹는 생각들이 밑에 엄청 수도 없이 깔려 있어야지. 10만 시간이라고 했나요? 마스터가 되려면?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대부분 너무 멀었어요. 여기에서 돈을 번다, 내가 여기에서 잘한다 라는 거는 너무 거만한 생각 같아요. 실패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계속 나아가는, 그러잖아요. 죽지 않을 정도만 실패하면 돼요. 죽지 않을 정도로 실패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 실패하다 보면 거의 손오공인가요? 드래곤볼 같은 얘기 같은데, 드래곤볼 얘기 같은데 계속 딛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얘기인가?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와서 좀 무거운 얘기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실패했다고 큰 실패했다고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에리어. 저희는 실수하는 단계예요. 저희는 지금 실수하는 단계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근데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너무 탓하지 말고 뭐 친구 말을 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래도 친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냥 팩트 베이스로 내가 이런 실수했고 뭐 너무 빨리 투자했어, 너무 빨리 뺐어. 근데 빨리 투자한 이유가 뭘까? 빨리 뺀 이유는 뭘까? 내가 다음에 이걸 바꾸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친구 누구를 말해들었을 때 내가 왜 얘한테 흔들렸는가? 얘가 설득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그때 마음이 약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피곤했던지, 아니면 그 전에 투자를 좀 만회하려고 또 많이 넣은 건지, 금액은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어떤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뉴스는 내가 뭘 읽고, 어떤 뉴스에서 정보를 내가 가져왔는데 나의 디시전 메이킹의 결정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는지, 어떤 예를 들어서 시킹 아퍼면 어떤 오더의 얘기가 나를 많이 흔들었는지, 그 오더는 얘기가 좀 어떤 얘기들을 그 전에 했는지, 뭐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곱씹으면 계속 생각해요. 예, 결론적으로는 다들 가치가 있고 다들 부를 추적해서 돈 많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늘 이 얘기가 있어요. 돈을 쫓지 말고 부를 쫓아라.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돈은 캐시예요. 그러니까 나의 value, 이렇게 마켓을 보는 안목, 이거를 키워야지. 이게 부예요. 이게 나의 캐시, 나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지. 내가 거기에서 돈을 얻는 거는 좀 사이드예요. 사이드를 쫓지 말고. 감자칩이 맛있어요. 근데 감자칩이 아니라 햄버거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감자칩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햄버거를 쫓으세요. 배고팠어요. 오늘은 국물 아니면 막걸리가 좀 땡기는 날이긴 하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5월도 안전하고 투자 철학에 맞게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저희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리고 내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좋은 투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정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 오랜 영상이었는데 좋으셨으면, 좋게 보셨을 거예요. 23분 이상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